산업을 만드는 구조라는 거가 이렇게 저는 가치 창출, 가치 확산, 가치 확보, 구조 효율성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 가치 창출하고 가치 확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그동안에 많이 경영이나 경제에서 논의 됐던 문제인데, 여기서는 소위 말해서 가치 확산, 유통 쪽에 같은 경우를 계속 말씀드리고, 구조 효율성이라는 건 이 네트워크 관계를 의미하는 썼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원 중심 정책이 구조 설계 중심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치 창출을 의미하는 건 예술 창작 그 자체를 말하고, 가치 확산이라는 것은 시장과 사회로 전달되는 과정. 소위 말해서 이거는 그동안에 얘기했던 시장화의 개념이고요. 가치 확보라는 거는 나오는 그 가치가 누구한테 계속되는가라는 것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건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수익 구조, 저작권, 계약 구조,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이 제도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불균형하고, 특히 가치 확보 구조, 수익을 갖다가 캡처하는 거, 수익을 걷어들이는 측면을 굉장히 허약하다.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이 네 가지가, 이 세 가지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이제 콘텐츠 산업은 성장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나와서 22년에 146조고 지금 한 최근에 156조가 10조가 더 늘었는데, 그렇게 돼 있고 연평균 5 내지 6%가 증가하고 있고요. 매출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게임, 방송, 음악이 성장 축이고, 그다음에 한류도 수출이 191억 달러 이렇게 나고, 전년 대비 무려 14%가 증가했죠. 이 코로나 관계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는 비대면 온라인이 많기 때문에 여지없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는 소비자 취향, 관객들의 취향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하지만 미술이나 공연 예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하는 뮤지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죠. 이 가치 확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쭉 저작물들이 2차 저작권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콘텐츠는 되지만 이 예술 쪽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공연을 분석을 해보면 회복은 됐지만 구조는 단절되어 있다. 아까 얘기하는 그 구조라는 건 가치 창출하고 가치 확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공연 예술은 1조 4천억 원 티켓 판매액이라고 제가 별표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용어입니다. 티켓 판매액이라는 거는 공연이 끝나고 나서 티켓팅 받은 그 금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조업에서는 콘텐츠는 매출은 컨셉이 달라요. 그 컨셉은 매출은 예를 들면 영화다 그러면 영화 산업을 얘기해요. 영화 산업 매출이다 그러면 그 매출에는 티켓 플러스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다 합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에 의해서 쭉 걷어들여 가지고 결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공연 예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스템이 안 돼. 다만 할 수 있는 게 통합 전산망 때문에 티켓 판매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창작자라든지 아니면 프로듀서라든지 아니면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받았냐, 그게 통계가 아예 안 잡혀요.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있으나 창작자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치 창출은 존재하지만 가치 확보는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 미술 시장, 이 시장은 지금 현재 5천억에 7천억이고 2020년 1조 원인데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거는 널뛰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위 작가 블루칩, 그다음에 거기에 중심으로 하고, 이 시장에서 거래가 투명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고, 또 작가들이 다수의 시장에 들어가지 못해, 시장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분배 구조가 안 좋다는 얘기고, 예술 창작자, 요게 가장 핵심이죠. 지금 산업화에 대해서 이 산업화는 말을 이제 건너뛰고 지금 여기에 이제 꽂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배고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숫자가 굉장히 낮다는 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경험 비율이 70% 이상이고 그다음에 전업예술인 60%가 자유계획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혼자 예술 활동을 해서 돈을 못 벌어요. 다른 거로 해서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컨드 잡이든지 서드 잡이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술 활동만 자체로는 이제 그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창작 활동이 경제적 가치 회수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창작자들한테 소득 지원, 기본소득 이렇게 해가지고는 창작자가 이 시장에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문제는 시장 이 사람들이 배고픈 거는 시장 규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이 커져도 안 돼요.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다른 영화 산업이나 다른 기타 콘텐츠 산업은 그게 이익이 부가가치 사슬별로 쭉 해서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매출이 통계가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건네뛰고 나서 티켓팅 가격만 나오면 돌아가는 구조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반의 수익 구조가 거의 비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이라는 거는 콘텐츠 산업도 그렇고 중간에 기업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유통기업이라든지 뭐 저작권에 관련된 기업이라 이런 사람들이 창작자들한테 창작자들의 부가가치를 남기면 그거 안에서 몇 %는 누구 나눠주고 내가 얼마 갖고 저기는 얼마 갖고 이런 분배 구조가 플랫폼 기업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이 민간에서만 정부에서만 돈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조업을 설립을 해서 스스로 돈을 만들어서 창작자나 기업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게 바로 이제 영화 산업도 그렇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드디어 엑셀러레이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술 쪽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소비는 존재하지만 우리 소비는 실질적으로 유료 소비가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막 뿌리는 경우들은 소비는 향유에 대한 소비는 향유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지만 이것이 결국 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아무리 향유에서 몇천 원을 쏟아본다 하더라도 그건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다시 창작자한테 환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예술의 산업화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세컨더리 서드, 포스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가치사슬별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지만 사실 이제 예술이나 공연 예술은 그 자체가 콘텐츠처럼 여러 가지 옛날처럼 원소스 멀티지라든지 이런 거 하기가 안 되죠. 미술 작품 만들어서 미술가 뭐 콘텐츠 영화처럼 막 쭉 뿌리거나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공연 예술도 사실 본질은 오프라인 공연이기 때문에 뭐 영화처럼 그렇게 영화관에서 상영을 세계적으로 황양 이렇게 돌리고 그런 게 되지가 않잖아요. 근본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그거 역시도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너를 띄겠습니다. 지금 몇 분 남았어요? 15분에서 20분. 네. 자, 예술분야의 순환 구조의 실태를 보시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특히 창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쭉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술이다, 공인예술이다, 뭐 연극에다 보시면 우리가 창작을 보면 미술이면은 개인 창작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 같은 경우는 연극을 포함하면 뭐 한 명도 있고 두 명도 있고 세 명도 있고 여러 명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프리랜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뭐 여전히 프리랜서가 다른 제조업에서 많긴 하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이 달라진 게 이제 문체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기업을 만들려고 돈 많이 추궁을 했어. 기업을 만들려고 면세도 그렇고 뭐 연구소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업화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도 콘텐츠는. 근데 예술은 뭐 예술가한테 뭐 우리 저 피아노 유학 가서 봤으니까 또 기업을 하나 만들래? 말이 안 되잖아요. 저게 아니 나한테 기업을 만들래
그런데 그거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 20년 전에 영국의 그 공연예술 리포트를 한번 봤는데 무용 쪽에 이 사람들이 왜 취업이 안 되고 어려움에 봉착할까 했더니 무역만 주구장창 하고 자기네들이 육체적으로 힘들 때 소위 말해서 38살 딱 넘으면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때부터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기업처럼 젊은 애들 들어와가지고 공연시키고 이제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단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돈벌이를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는 시장은 있지만 축적되지 않는 구조가 지금 있는 거고, 공연 같은 경우는 매번 반복도 못 하고 어떤 작품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헐리우드 아니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대작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공연을 계속하는 것들이 없잖아요. 레퍼토리가 되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축적되지 않고 작품이 하나 끝나고 돈이 이제 예를 들면 연극을 한다 공연을 한다 그럴 때 1년 동안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속 해야 되겠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작품 쭉 시작해야 되고. 그런데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는 안 그러죠. 계속 자본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것도 많고 퀄리티 높이고 또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공연 예술이나 그런 것들은 그런 기회가 거의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도도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네네. 개연성이 없으니까.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갤러리 같은 경우도 문제 있어요. 갤러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작품들을 갖다가 갤러리가 딱 구입을 해서 유통을 하긴 하는데 그 갤러리에 참여하는 미술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블루칩만 그렇게 통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갤러리에서 예를 들면 어떤 예술가들이 받았어요. 막 예를 들면 산다. 1,000만 원짜리 내가 샀다. 그러면 이제 경매해가지고 1,500으로 해서 팔아가지고 500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500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극장에서 모르게 돈을 벌면은 원래 오리지널 창작자한테 또 주잖아요. 가수한테 얼마 주는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창작자는 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리세일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몇몇 국가들이 하긴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미술 창작자들한테 갤러리가 안 많이 있다 하더라도 뭐 시장이 지금 많이 형성됐다고 그러긴 하지만 창작자들한테는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는 건 순환 시스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작, 유통, 소비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순환 시스템이 되지 않고 재투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나. 지금 예술 분야에서도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생태계라는 거는 시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술 생태계라고 있어요. 참 어려운 좀 답답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은 그러면 그게 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생태계를 한다 그러면 결국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은 세금으로만 해야 된다. 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금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좀 과장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박민정 씨라는 분이 예술의 전당 감사실장 있을 때 한번 저거 이제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부산 쪽으로 내려가서 오페라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좋은 사례를 얘기해 줬어요.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이 교향악 축제를 해서 20개 정도 오케스트라가 1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약 2,000석 규모 갖고 이제 한다 그러죠. 어떤 보면은 다수 반복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디지털 촬영, 방송, 지역 송출 유튜브로 확산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 해설 창작 이건 제가 봤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얘기가 예술의 전 콘텐츠가 뭐 예술의 전당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채널 구조를 형성해야 되고 또 이러한 티켓 판매 협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저희 산업 제가 만드는 산업 이 툴을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겁니다.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업화라는 거는 단지 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그 가치가 누구 참여하고 있는 누구들한테 다시 귀속되도록 제도화가 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공연 종료 후에 수익 흐름도 종료되고 그 다음 제품은 다시 시작하고 지원금이나 또 이 창작품들을 보게 되면 예산 구조를 보면 한 50%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50% 이상이 정부 지원금을 공공자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하든지 뭐 다른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사실 이제 예산 구조를 이렇게 보면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잠깐 문제가 안 돼요. 그 예산 회계 기준을 보면 항목들이 딱 구비되어 있긴 한데 그거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돈이 투자되고 회수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걸림돌을 작용하고 있다. 자, 정책 방향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단년도 지원에서 단년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콘텐츠를 1년 동안 만들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전시는 이제 지원을 안 하니까 그건 끝나는 거예요. 1년 동안이고. 그 금액도 전시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산 전시나 홍보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예를 들면 좀 다음에 좀 예를 들 텐데 그건 알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콘텐츠 같은 경우가 예술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IP 관리가 지금 안 돼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하면 이게 더 좋을 겁니다. 영국의 우리 예술위원회처럼 국가기관인데 여기 이제 아까 단연도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소시엄 파트너십 신청을 해서 3, 4년도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 작품을 갖다 올릴 때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이 산업화의 초기 단계라고 보거든요. 이게 순환화되고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 작품을 예산을 받아서 할 때 이것까지 어떤 지역에서 유통은 누가 하고 누군 누가 하고 이렇게 배분해서 예산 구조를 짜게끔 한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요 방향으로 이제 한 걸음 걷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국립극장의 요거는 가장 산업화가 된 것인데 공연예술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서 곡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는 이 공연 투어 시스템은 우리는 자기네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를 위성으로 이렇게 송출을 하고 저작권을 갖고 돈을 회수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테이트 모던 같은 경우가 이 큐레이션 전략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작품이 저희가 있고 이 작품이 하나 딱 있으면은 큐레이터가 딱 보고 난 다음에 요거는 주제를 잡아가지고 요건 요렇게 해서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반복해서 쓸 수가 있다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별로 뭐 작품을 갖다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한다 그러면 여러 번 어떤 작품들이 전시될 기회를 얻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 구조가 생기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이 데이터 정책이고 여기 이제 예술위원회에서 제가 푸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 창작자들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어디다 썼고 그다음에 자기 권리를 어떻게 회수를 받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산업화는 더 이상 시장 확대나 상업화 문제가 아닌 예술이 생성하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순환하고 축적되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원 확대나 시장 확대 정책으로는 배수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요 얘기의 포인트가 통합적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술산업화는 예술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거기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도록 만드는 과정이고, 상업화 문제가 아닌 구조 설계의 문제이며 지원의 문제가 아닌 가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산업화란 말을 안 써도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게 하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